나무는 옮기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이 집은 그냥 너나 살아. 근데 눈에 계속 거슬렸던 저 느티나무는 베어버려야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나무를 닦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마당에 국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든 꽃잎, 하얗게 바랜, 바람에 떨어졌어요. 기와 지붕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일정한 간격. 대문요. 검은 리본이 매달려 있었어요. 긴 천, 바람이 불 때마다 리본이 뒤틀렸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어요. 하늘은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상복을 입고 마당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 긴 치마, 흰 고무신, 손에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나무 손잡이, 오래된 것, 해주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빗자루 끝이 흙을 긁었습니다. 소리가 일정했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당 끝에서 끝까지 장례 때 밟힌 흙,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두 자국, 하이힐 자국, 많은 사람이 왔었지요. 조문객들, 친척들, 이웃들, 모두 떠났습니다. 어제 해주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곳씩, 천천히, 마당 구석까지 땀이 났어요. 이마에, 목덜미에. 3월 새벽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몸을 움직이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쓸었습니다. 집 뒤편, 커다란 안이 웅장하며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느티나무,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몇백 년은 됐을 것 같았어요. 껍질이 두꺼웠습니다. 울퉁불퉁했어요. 회색빛, 검은 선들, 세월의 흔적, 한쪽까지 말라 있었어요. 갈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작은 돌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어요. 돌무더기, 누가 일부러 쌓아둔 것 같았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주먹만 한 것, 손바닥만 한 것, 계란만 한 것, 모두 둥글게 나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돌 위에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검게 빛났습니다. 해주는 빗자루를 세웠어요. 나무에 기댔습니다. 정신을 놓고 느티나무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무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바스락, 작은 소리. 해주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계속.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 장례는 어제 끝났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해주만 마당만 남아 있었죠. 남편은 어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집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문자도 없었습니다. 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어디에서 누구랑 있는지. 1년 전 준호는 집을 나갔어요. 답답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집, 이 동네 다 답답하고 짜증나. 갑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몇 장. 그게 전부.
담배를 한 대 입에 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어요. 혜주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멀어졌어요. 그 후로 1년 준호는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없었어요. 혜주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서류, 조문객 응대, 모두 초췌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은 마당을 쓰는 게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쓸던 마당, 혜주도 이제 혼자 쓸어야 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어요. 주황빛, 분홍빛,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마당도 환해졌어요. 혜주는 빗자루를 놓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두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래된 냉장고,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 보리차를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퍼졌어요. 구수한 냄새, 고소한 냄새,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냄새였어요. 혜주는 차를 따랐습니다. 2잔, 하나는 제 앞에, 작은 상 위에, 하나는 빈자리 앞에 놓았어요.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혜주는 차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에, 손가락에, 어머니, 작은 목소리,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대답은 없었어요. 빈자리만, 차가운 공기만, 증기만.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어요. 참았습니다. 하지만 흘렀어요. 볼을 타고 턱 끝까지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1년 전 준호가 떠난 다음 날, 혜주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울지 마. 짧은 말, 단호한 목소리. 우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일해.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하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당 쓸고, 방 닦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냥 살아요. 혜주는 그날부터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어요. 방을 닦았습니다. 빨래했어요. 밥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이. 혜주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말랐습니다. 저절로 차를 마셨어요. 한 모금,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습니다. 빈잔을 치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죠. 주름진 얼굴, 작은 눈, 하지만 눈웃음, 따뜻했어요. 혜주는 사진 앞에 섰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허리를 굽혔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번 다시 굽혔어요. 일어났습니다. 잘 모셨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무엇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이 마당, 그리고 느티나무 모두 시계를 봤어요. 8시. 혜주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장롱이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 나무로 만든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옷이 걸려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 회색 옷, 흰 옷, 비슷한 색. 해주는 상복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걸대에 걸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면바지, 면 저고리, 편한 옷, 일하기 좋은 옷, 거울을 봤어요. 작은 거울, 금이가 있었습니다. 해주의 얼굴, 화장기 없는 눈가에 주름, 입가에 선, 머리는 뒤로 묶었어요. 단정하게 오후가 됐습니다. 해주는 다시 마당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대청마루를 닦았어요. 물을 뿌렸습니다. 걸레로 문질렀어요. 물기가 번졌습니다. 나무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해주는 허리를 숙인 채 한 곳씩 문지르고 닦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파랗게 힘을 주니까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거칠었어요. 일하는 손,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소리를 냈어요. 삐걱, 크게. 해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발소리, 무거웠어요. 남자 구두 소리, 또각, 또각, 그리고 또 다른 발소리, 가벼웠습니다. 하이힐, 또, 날카로웠어요. 해주는 걸레를 쥔 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 목소리, 낮았어요. 무뚝뚝했습니다. 준호였어요. 해주의 남편. 아니, 이제 남편이 아닐지도.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다시 움직였어요. 물기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 준호가 다시 불렀어요. 들려? 해주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쪘어요. 턱선이 흐려졌습니다. 눈가에 주름과 은색 시계, 반짝거렸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었습니다. 서유진이라고 부르더군요. 화장이 진했어요. 붉은 입술에 흰색 원피스가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발에는 빨간 하이힐, 굽이 높았습니다. 서유진이 마당을 둘러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검은 선글라스, 코를 찡그렸습니다. 와, 작게 말했어요. 진짜 낡았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치? 준호가 웃었어요. 우리 집이랑은 완전 달라. 완전.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는 두 사람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봤을 뿐. 서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마당을 훑었습니다. 국화, 대청마루, 기와지붕, 그리고 느티나무. 저게 뭐야? 서유진이 가리켰습니다. 느티나무를. 나무.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저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느티나무래. 크네. 서유진이 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이 흙을 찍었습니다. 깊게. 또 자국이 남았어요. 해주가 아까 쓸었던 자리에 선명하게 여자는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이거.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여기 있으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위쪽을. 뒤쪽 시야 다 가리잖아. 준호가 다가왔어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입에 물었어요. 라이터.
금색, 찰칵, 불이 붙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얗게, 그러네. 준호가 나무를 봤어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진짜 가리네. 담배 연기를 내뱉었어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마당 흙 위에 향로가 있던 자리, 아직 제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 때 향을 피웠던 곳, 준호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유진이 나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이힐로 똑똑똑 소리를 내며 돌무더기를 밟았어요. 혜주가 정리해둔 이것도 뭐야? 발로 돌을 툭 찼습니다. 돌이 굴렀어요. 멀리 그냥 돌. 준호가 말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 왜 이렇게 쌓아놨어? 몰라.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했나 봐. 서유진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저거 베어버리면 안 돼? 그 순간 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 쥔 손.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담배를 한 모금 더 피웠습니다. 베어? 응. 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거 없으면 뒤에 건물도 보이고 시원하잖아. 그래. 준호가 나무를 다시 봤습니다. 그럼 천천히 말했어요. 베어버리지 뭐. 방해만 되는데. 혜주는 빗자루를 쥔 손을 바꿔 잡았습니다. 빗자루 자루에 거친 나무결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마당 흙 위엔 여자의 하이힐 자국이 깊게 찍혀 있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느티나무를 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시어머니가 평생 지키던 나무, 나무는 옮기지 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쓸었어요. 계속 준호와 여자는 더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가자. 준호가 말했어요. 응. 서유진이 따라갔습니다. 대문으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구두 소리, 하이힐 소리, 쾅.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고요가 내렸어요. 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바람이 불었어요.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바스락, 작은 소리. 혜주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하이힐 자국을 지웠습니다. 담배재를 쓸어냈어요. 흩어진 돌을 다시 모았습니다. 하나씩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어졌어요. 주황빛, 분홍빛,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느티나무 그림자, 마당 가득 펼쳐졌어요. 혜주는 쓸고 또 쓸었습니다. 계속 마당은 다시 깨끗해졌어요.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말했어요. 저, 지킬게요. 이 집, 이 나무, 모두.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혜주는 저를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혜주도, 나무도 함께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떴어요. 많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해주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폈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낡은 천장. 금이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베어버리지 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해주는 눈을 떴어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느티나무는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해주는 느티나무를 보며 누구를 떠올리는 듯이 말했어요. 지킬게요. 꼭.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혼자였어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안방에 걸려있던 상복. 해주는 그것을 걸대에 걸어두었습니다. 무거운 검은 옷을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해주의 방은 좁았어요. 이불 하나, 장롱 하나, 작은 책상, 그게 전부. 낡은 장롱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밤에는 더 바람이 창호지를 살짝 흔들었어요. 바스락, 작은 소리.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해주는 장롱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수건, 여러 번 삶아서 부드러워진 시어머니가 쓰던 것. 수건을 들고 느티나무 쪽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3월 밤, 아직 쌀쌀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작은 손전등, 빛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나무를 비추기엔 손전등 불빛이 나무 껍질을 훑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껍질이 보였어요. 거칠었습니다. 울퉁불퉁했어요. 회색빛, 검은 선들, 세월의 흔적, 그리고 홈이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에 손이 자주 닿은 듯한, 마치 누군가 늘 같은 자리를 쓰다듬은 것처럼. 홈의 가장자리 매끄러웠어요. 달아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 홈을 만져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촉감이 달랐어요. 다른 껍질과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햇빛을 머금은 듯 해주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손이 지나갔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 손, 하루가 멀다 하고 나무 아래를 쓸던 손, 그 손이 이 홈을 만들었겠지요.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매일. 그때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들던 날, 해주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느린 걸음, 허리가 굽은 지팡이를 짚고 느티나무로 가셨습니다. 해주는 빗자루를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손을 뻗으셨어요. 나무 껍질을 만지셨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을 쓰다듬듯. 그리고 수건을 꺼내셨어요. 주머니에서 나무 껍질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게. 해주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불렀어요. 제가 할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그리고 계속 닦으셨어요. 해주는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한참 닦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해주야. 네, 어머니. 나무는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옮기지 마. 짧은 말, 단호한 목소리.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물었습니다. 왜요? 왜 옮기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무 껍질의 홈을 손끝으로 눌렀어요. 천천히.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서두르지 않게.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그냥 기억해. 혜주는 더 묻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작게, 넌 착해. 말했어요. 착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야. 물어도 대답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땐 그냥 지켜봐. 언젠간 보여. 혜주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선명하게. 혜주는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수건을 꺼냈어요. 나무 껍질에 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닦았어요.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느낌. 혜주는 오래 그렇게 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손전등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무는 옮기지 마. 언젠간 보여. 혜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킬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혜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주 씨? 남자 목소리. 낯설지 않았어요. 네. 저 김 변호사입니다. 준호 씨 변호사요. 혜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내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혜주 씨? 네. 혜주가 대답했습니다. 몇 시요? 2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혜주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다음 날. 혜주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가는 버스. 사람이 많았어요. 혜주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어요. 혜주만 천천히 버스에 앉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분쯤 지났을까?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유리로 된 큰 건물이 반짝거렸습니다. 혜주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벽면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거울 같았어요. 혜주는 자신을 봤습니다.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죠.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오래됐습니다. 앞코가 살짝 달아 있었어요. 8층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문패가 보였습니다. 혜주는 문을 열었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혜주가 말했습니다. 김혜주입니다. 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딱딱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주는 일어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큰 책상,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혜주는 앉았습니다. 의자에 변호사 맞은편 준호 씨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네.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졌습니다. 많았어요. 하얀 종이, 검은 글씨, 숫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지분에 관한 거였죠.
변호사가 종이를 밀었습니다. 해주 쪽으로. 이게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 명의로 된 재산 목록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나씩. 그리고 다른 종이를 밀었습니다. 부인 명의는 없습니다. 해주는 종이를 받습니다. 빈칸.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집은요? 해주가 물었습니다. 청년동 집이요. 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준호 씨 명의입니다. 원래 시어머님 명의였는데 작년에 준호 씨로 넘어갔어요. 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고 준호에게 넘기셨던 것. 다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집은 부인께 주신다고. 해주는 변호사를 봤어요. 네, 집을 해주 씨께 드린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유진과 함께. 준호는 해주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변호사 옆에 서유진도 앉았어요. 준호 옆에. 자연스럽게. 오셨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대답했어요. 빨리 끝냅시다. 종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집이나 가져. 해주를 봤어요. 처음으로. 내 수준의 딱이야. 서유진가 웃었습니다. 키득. 작게. 하지만 들렸어요. 분명히. 해주는 준호를 봤습니다. 1년 전. 같은 사람. 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내밀었어요. 해주에게. 해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검은 펜. 무거웠어요. 펜끝이 종이에 닿기 전 손등에 작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장례날 마당 돌에 긁힌 자국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붉게. 해주는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김해주. 세 글자. 또박또박. 서명란의 잉크가 마르는 동안 준호와 서유진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끝났죠? 준호가 물었어요. 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는 문으로 갔어요. 나가려던 준호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해주를 봤습니다. 참. 말했어요. 집 한 달 안에 정리해. 나도 써야 하니까. 뭐요? 해주가 물었습니다. 집을요? 당연하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 명의야. 내 거 아니야. 그냥 살게 해주는 거지. 하지만 방금 저한테 준다고. 해주가 말했습니다. 준다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사는 거 허락하는 거지. 소유는 내 거야. 언제든 팔 수 있어. 서유진이 준호 팔을 잡았어요. 가자. 응.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해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해주 씨, 괜찮으세요? 해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해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버스를 탔습니다. 해주는 종이를 접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에 스쳤어요. 따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해주는 마당에 섰습니다. 느티나무를 봤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작게 말했어요. 한 달 안에 정리하래.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렸어요. 바스락 해주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나무 껍질을 닦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어머니처럼 어머니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물 두 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와 흙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해주는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옮기지 마. 시어머니 목소리. 언젠간 보여. 해주는 홈을 만졌습니다. 나무 껍질에 매끄러운 따뜻한 보여줘요. 말했어요. 어머니, 뭘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알았어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냥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해주는 작은 방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느티나무가 어둠 속 달빛에 윤곽을 드러냈죠. 해주는 눈을 감았어요. 해주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삿집 센터 트럭이 왔어요. 해주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서 있었어요.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에서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집주인 계세요? 해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저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자들에게 손짓했어요. 안방 쪽으로. 해주는 말없이 섰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었죠. 마당 한쪽에서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큰 장롱을 들고 나왔어요. 2 사람이 들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조심, 천천히, 서로 말했습니다. 트럭으로 옮겼어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나왔어요. 서랍장, 이불, 옷, 하나씩 나왔습니다. 해주는 그냥 가만히 서서 봤어요. 준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계속 짐을 날랐습니다. 안방이 비어갔어요. 점점 1시간쯤 지났을까? 다 됐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확인하실래요? 준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을 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만 남았어요. 가구가 있던 사각 자국, 먼지가 자국을 따라 더 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됐네요. 준호가 나왔어요. 남자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트럭이 떠났어요. 부르릉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해주를 봤어요. 부엌도 정리했어. 필요 없는 거 다 뺐으니까 그렇게 알아. 해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 몇 개, 그게 전부. 컵장을 열었어요.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밥만 남았어요. 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쓸 거야 새 집에서. 넌 이거면 충분하잖아. 혼자니까.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신발을 신었어요. 참,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마당 정리하러. 나무배는 날 정했어. 화요일에 업체 온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어요. 아, 그리고 집 곧 팔 거야. 1달 안 걸릴 것 같은데. 깔 때 미리 알아봐. 쾅.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 부르릉, 멀어졌어요. 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부엌을, 안방을, 거실을 돌아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혜주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폈어요. 여기서 자야 했습니다. 이제, 불을 껐어요. 깜깜했습니다. 집은 더 커 보였어요. 비어서 바람이 대청마루를 지나갔습니다. 휙 소리를 내며 얇은 문을 한번 흔들었어요. 혜주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나무를 베는 날,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혜주는 일어났습니다. 일찍 5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쓸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변함없이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돌무더기를 봤어요. 어제와 같았습니다. 혜주는 돌을 하나씩 들었어요. 정리했습니다. 다시 가지런히, 그리고 수건을 꺼냈어요. 나무 껍질을 닦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화요일, 작게 말했어요. 화요일에 뵈러 온대.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 혜주는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주룩주룩. 그치지 않았어요. 마당 흙이 질척해졌습니다. 물이 고였어요. 여기저기 발자국이 쉽게 남았습니다. 혜주는 비 오는 날에도 마당을 쓸었어요. 우산을 쓰고 빗자루를 들고. 하지만 쓸어도 흙은 질척했습니다. 셋째 날, 비가 잠깐 그쳤어요. 혜주는 느티나무 뒤편으로 갔습니다. 돌무더기를 보러. 이상했어요. 다른 곳은 물이 고여 있었는데 느티나무 아래, 돌무더기 주변만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빨리 빠진 것 같았어요. 혜주는 가까이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흙을 눌러봤습니다. 촉감이 달랐어요. 다른 곳과 흙이라기보단 아래에 단단한 것이 받치고 있는 느낌. 혜주는 작은 돌 하나를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돌 아래 흙을 파봤어요. 살짝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딱! 혜주는 멈췄어요. 손을 다시 눌러봤습니다. 또 소리가 났어요. 딱! 울렸습니다. 공간에 나무 뿌리 소리가 아니었어요. 흙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돌소리 같았어요. 혜주는 비에 젖은 소매로 손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돌무더기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비에 젖은, 검게 빛나는, 뭐가 있는 걸까? 작게 말했습니다. 나무 아래. 하지만 더 파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주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룩주룩. 창문을 때렸어요. 톡톡.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빛이 나뭇가지 끝에 걸렸어요.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천장에.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딱 아주 작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돌소리. 혜주는 눈을 떴습니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나무 아래. 다음 날
비가 그쳤습니다. 완전히 하늘이 맑았어요. 파랗게 해주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젖은 흙 냄새 짙었습니다. 느티나무로 갔어요. 돌무더기를 봤습니다. 어제 옮긴 돌 그대로 있었어요. 해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조심스럽게 돌이 나타났습니다. 평평한 돌, 큰 돌, 손바닥보다 컸어요. 해주는 돌 가장자리를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사람 손으로 다듬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돌틈에 넣어봤어요. 움직였습니다. 해주는 숨을 멈췄어요. 천천히 돌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틈이 보였어요. 해주는 돌을 더 밀었습니다. 완전히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손바닥만한, 아니, 더 컸어요. 해주는 손전등을 가지러 갔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을 아래로 향했어요. 구멍 안 보였습니다. 경사진 통로, 좁은 벽면은 돌로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해주는 주저했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까요? 언젠간 보여 시어머니 목소리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주는 결심했어요. 천천히 구멍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좁았어요.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손전등 빛 끝에 뭔가 보였어요. 상자, 나무 상자, 낡은. 해주는 가까이 갔습니다.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상자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축축했습니다. 뚜껑에 손을 댔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을 봤어요. 천이 있었습니다. 낡은 천, 하얀색이었을 이제는 누렇게 변한 천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래 종이가 있었습니다. 묶음, 두꺼운. 해주는 종이를 꺼냈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정갈한 글씨, 붓글씨, 지키는 사람에게. 해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 아래 우리 집안의 기록이 있다. 토지 문서, 족보, 편지, 모두 이 나무가 지키고 있다. 나무를 옮기면 이것들을 잃는다. 나무를 베면 우리를 잃는다. 부디 지켜주기를. 해주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작게 말했어요. 이게 보여주시려던 거였어요. 상자 안을 다시 봤습니다. 더 많은 종이들, 문서들, 오래된. 해주는 천으로 다시 덮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닫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해주는 돌판을 다시 덮었어요. 흙을 덮었습니다. 돌무더기를 원래대로 쌓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나무를 봤어요. 느티나무, 오래된 나무, 우리 집안을 지키던 나무. 해주는 나무를 안았습니다. 두 팔로 이마를 나무에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지킬게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 이 집,
모두 제가 지킬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해주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무를 안은 채 해가 높이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봄, 완연한 봄. 해주는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수건을 꺼냈어요. 나무 껍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어머니처럼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나무를 옮기면 안 되는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화요일, 작게 말했어요. 업체가 온대. 나무 베러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안 돼. 절대.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해주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 앞에 섰어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수첩. 시어머니가 쓰던 거기 한 번호가 있었어요. 한도윤 문화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분은 믿어도 돼. 어려우면 전화해. 해주는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 저 해주가 말했습니다. 김해주라고 합니다. 청년동 고택? 네. 한도윤입니다. 기억하세요. 아,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해주 씨, 어르신 따님. 네. 무슨 일이세요? 해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뒤에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전화로는. 해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침묵. 잠시. 알겠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해주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내일 보여드리면 뭐가 달라질까요? 나무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해주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뭐든. 밤이 되었습니다. 해주는 작은 방에 누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느티나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꿈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미소 지으며 잘했어 말했습니다. 해주야, 잘했어. 해주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해주는 대문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해주 씨? 네. 한도윤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해주는 악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대문을 열어주었어요.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둘러봤어요. 천천히. 오래된 집이네요. 말했습니다. 기와도, 대청마루도 잘 보존됐어요. 네. 시어머님께서 평생 지키셨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티나무를 봤어요. 저게 느티나무군요. 크네요. 해주는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도윤이 따라왔어요. 나무 앞. 해주는 멈췄습니다. 여기 아래에 뭔가 있어요. 뭐가요?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해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돌무더기를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돕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조용히 돌을 옮겼습니다. 평평한 돌판이 드러났어요. 한도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돌판을 만져봤어요. 손가락으로, 사람 손으로 다듬은 거예요. 오래됐어요. 매우.
해주는 돌판을 밀었습니다. 천천히, 무거웠지만 움직였어요.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한도윤이 손전등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빛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통로가 있네요. 해주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한도윤이 따라왔어요. 좁은 통로,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벽을 훑었어요. 돌로 쌓은 정교한, 이건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양식이에요. 확실해요. 상자가 보였습니다. 해주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을 걷었어요. 종이 묶음. 한도윤은 장갑을 꺼냈습니다. 하얀 장갑 끼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지 문서예요. 조선 후기. 아주 귀한 거예요.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족보, 가문의 기록, 또 다른 종이, 편지, 개인 편지들, 모두 한도윤이 해주를 봤어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예요. 우리 역사 보존해야 해요. 반드시. 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 모레 나무를 베러 업체가 와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무를요? 이 나무를? 네, 안 됩니다. 절대. 이 나무 아래 이런 게 있는데 베면 저희 역사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남편이, 아니, 이제 남편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법적으로 나무도 집도 다 그 사람 거예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집주인이에요? 장준호. 해주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니, 전 남편.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뭐요? 문화재청에 연락할 거예요. 긴급. 보존 조치. 화요일까지. 이틀. 짧지만 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주도 따라갔어요. 밖으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한도윤은 전화를 꺼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도윤입니다. 네. 긴급 건 있어서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청현동 고택, 느티나무 아래, 조선 후기 유물, 발견했습니다. 토지 문서, 족보, 편지, 모두 상태 양호. 하지만 모레 나무 벌목 예정. 긴급 조치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길었어요. 10분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수첩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해주를 받습니다. 됐어요. 오늘 오후 담당자 나옵니다. 확인하고 내일 공식 조치할 거예요. 나무 못 베어요. 해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르신께서 평생 지키신 거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해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그날 오후 차 2대가 왔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들 4명, 카메라를 들고 서류 가방을 들고. 한도윤이 안내했어요. 느티나무로 돌판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내려갔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2시간 걸렸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공식 문서 발급됩니다. 보존 조치 즉시 시행. 이 나무 함부로 못 베어요. 집주인이라도 안 됩니다. 해주는 안도했어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한도윤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공식 서류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해주 씨, 잘하셨어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해주는 혼자 남았어요. 마당에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를 봤어요. 지켰어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해주는 나무를 안았어요. 오래 한편 그 시각 준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여자와 함께 지난번 그 여자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 비싼 것들 서유진이 웃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 1인당 40만 원은 해. 와. 여자가 눈을 반짝였어요. 역시 우리 오빠. 준호는 흡족했습니다.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신용카드. 한도 1,000만 원. 아직 여유 있었어요. 오빠. 여자가 팔짱을 꼈어요. 다음엔 어디가? 글쎄.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좋아. 가방 하나 사줘. 어떤 거? 저번에 본 명품? 얼마인데? 300.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300? 응. 300만 원. 준호는 웃었어요.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했습니다. 카드 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면 돈이 들어올 텐데 투자금 확실하다고 했어요. 준호는 며칠 후 아침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남자 목소리. 네. 저 그릴라이프 조경업체입니다. 아, 나무 베는 거. 네. 그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요? 어제 연락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그 나무 보존 대상이래요. 베지 말래요. 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나무야. 내 집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화했어요. 해주에게.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해주 목소리. 너, 뭐 한 거야? 뭐려? 나무 왜 못 빼? 문화재청에서 연락 왔대. 네, 맞아요. 너, 내가 뭘 한 거야? 나무 아래 유물이 있어요. 조선시대, 토지 문서, 족보, 편지, 다 보존 대상이래요. 나무도 못 빼요. 법으로.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법적으로 내일 공식 서류 나와요. 이 집 역사적 가치 인정받았어요. 함부로 팔지도 못 팔 거예요. 뭐, 못 팔아? 내 집을? 네. 문화재 지정되면 팔 때도 허가 받아야 해요. 고치거나 부술 때도 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쾅. 소파에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집 못 팔아. 문화재래. 뭐?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 팔아서 빚 갚으려 했는데, 투자금도 회수해야 하는데, 카드 대금도 밀리고 있는데,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생각 좀 해봐. 가방을 들었어요.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양손으로 어떡하지? 작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투자한 곳에 전화했어요.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 임대문이 종이만 붙어 있었어요. 준호는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카드 대금 독촉 전화는 하루에 10통 이상 왔죠. 받지 않았습니다. 피했어요. 하지만 문자는 왔습니다. 계속 연체 이자 발생, 법적 조치 예정, 신용 등급 하락. 준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서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고금리 대출 전단지를 받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었어요. 즉시 대출, 무심사, 월 5%.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가능한가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만 원. 가능합니다. 이자는 월 5%, 50만 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일주일 후, 준호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카드 대금의 일부를 갚았어요. 남은 돈은 400만 원. 2주 생활비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 이자 50만 원. 어떻게 갚지? 준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준호는 청년동 고택으로 갔습니다. 차를 몰고 조용히 밤 11시, 집은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을 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에 내려섰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돌무더기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뭐가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귀한 게 정말. 손으로 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때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혜주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나가요. 짧게 말했습니다. 뭐? 준호가 돌아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주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침입이에요.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청년동 283번지. 사람이 담 넘어 들어왔어요. 지금 마당에 있어요. 사이렌 소리 멀리서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빠르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야, 너 미쳤어? 경찰 불렀어?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섰을 뿐.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담으로 뛰었어요.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경찰차 2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세요. 준호는 멈췄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스스로
제 집인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네. 주머니를 뒤졌어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받아봤어요. 집주인 맞네요. 해주를 받습니다. 신고하신 분? 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전 부인이에요. 해주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에요. 허락 없이 담 넘어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준호를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침입 되겠습니다. 일단 서해 가셔서 얘기 나누시죠. 준호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해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사이렌이 멀어졌습니다. 고요가 내렸어요. 해주는 마당에 섰습니다. 한참 느티나무를 봤어요. 끝났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별이 떴습니다. 많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해주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그날 이후 준호는 벌금을 냈습니다. 100만 원, 불법 침입, 경범죄, 빚이 늘었어요. 다시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독촉이 왔어요. 계속 준호는 집을 옮겼습니다. 작은 원룸, 반지하, 서유진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완전히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손에 남는 것은 구겨진 전단지, 빚더미,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스로 무너졌어요. 천천히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졌어요.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청현동 고택 마당에 변화가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느티나무여.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검은 글씨. 또박또박. 청현동 고택 느티나무. 수령 약 300년. 조선 후기 가문 기록 보관 장소.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아래 작은 글씨. 기증자 김혜주. 해주는 안내판을 받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건을 꺼냈어요. 가방에서 느티나무로 갔습니다. 나무 껍질을 닦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어머니처럼 매일 변함없이 어느 날 오후 한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해주 씨 불렀습니다. 네. 해주가 대답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한도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해주는 앉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문화재 정식 등록 완료. 청현동 고택 및 느티나무. 역사적 가치 인정. 보존 및 관리 지원. 이게 정식으로 문화재 등록됐어요. 이 집, 이 나무, 다 국가가 보호합니다. 매달 관리비도 지원돼요. 해주는 서류를 봤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 50만 원. 관리비 지원. 이 돈으로 집 관리하세요. 나무도, 마당도, 다. 그리고 이건 소유권 관련인데 준호 씨가 포기했대요. 이 집 팔 수도 없고 세금만 나가니까 부담이래요. 그래서 해주 씨 명의로 넘기겠답니다. 해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 명의로요? 네. 이제 이 집 해주 씨 겁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주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한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혜주 씨가 지켜낸 거예요. 혼자서 대단하세요. 정말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 구수한 냄새, 따뜻한 김. 한도윤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이 집 지키면서. 그럼 좋은 일이에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혜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머니도 있고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좋은 집이에요.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네. 혜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한도윤이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조용히 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에 서류를 들고 소유권 이전 동의서, 김혜주, 자기 이름, 또박또박. 혜주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속삭였습니다. 해냈어요.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며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어느 오후 아이들이 왔습니다. 초등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10명쯤. 여기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청현동 고택이에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집이에요. 저 느티나무가 무려 300년이나 됐대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대박 크다. 진짜 오래됐네. 안내판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읽었어요. 기증자, 김혜주. 누구예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신 분이에요. 혜주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이 마당을 구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를 만져봤어요. 선생님, 저분 아직도 여기 사세요? 응.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나무 돌보신데. 와.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멋있다. 혜주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들이 떠났어요. 작별 인사를 하며 안녕히 계세요. 나무 잘 지켜주세요. 혜주는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어요. 멀어졌습니다. 혜주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어요.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변함없는 소리, 변함없는 일상.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는 기울었어요. 하늘이 붉어졌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노을. 아름다웠어요. 혜주는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등을 기댔어요. 나무에 따뜻했습니다. 햇볕을 머금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바스락, 부드러운 소리. 혜주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준호가 떠났을 때, 혼자 남았을 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왜 이 나무를 지켜야 하는지, 왜 이 집을 놓으면 안 되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지킨다는 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지킨다는 건 이어받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혜주는 눈을 떴어요.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가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초록잎 가득. 마른 줄 알았던 그 가지에도 이제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저 가지 살아났어요. 새 잎이 났어요.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며 혜주는 미소 지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수건을 꺼냈어요. 나무 껍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힘주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혜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문화재청에서 혜주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안에 초대장이 있었어요. 문화재 보존 유공자 시상식. 혜주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수상자에 자기 이름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시상식 날 혜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한복, 시어머니가 입으시던 깨끗이 빨아서 다렸어요. 머리도 곱게 빗었습니다. 뒤로 묶고 비녀를 꽂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문화재청, 큰 건물, 대강당,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십 명, 혜주는 한쪽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장이 나왔어요.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재 보존에 힘쓰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역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혜주도 손뼉을 쳤어요. 김혜주 씨, 이름이 불렸습니다. 혜주는 일어났어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단상으로 청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 밝았어요. 혜주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마음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장을 봤어요. 문화재 보존 유공자, 김혜주, 조선 후기 가문 기록 발굴 및 보존, 청현동 고택 느티나무 보호. 글씨가 정갈했습니다. 혜주는 상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흘렀습니다. 조용히 식이 끝나고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혜주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상 받으실 만해요. 정말 아니에요. 혜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혼자서 끝까지 지켜낸 거. 그게 진짜 용기예요. 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혜주는 상장을 영정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 혜주가 말했습니다. 상 받았어요. 저 유공자래요. 웃었어요. 믿어지세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그저 웃고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혜주는 저를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잘 지켰어요. 어머니, 끝까지 지켰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별이 떴습니다. 많이 반짝였어요. 달도 떠 있었습니다. 환했어요. 느티나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났어요. 혜주는 나무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나무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만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혜주가 말했습니다. 나무에게 당신 덕분에 여기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혜주는 나무를 안았어요. 같이 오래오래 여기 있어요. 그날 밤 혜주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미소 지으며 나무 아래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혜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어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쓸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초여름, 완연한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초록빛, 싱그러운,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학교 가는, 혜주는 빗자루를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 밝았어요. 혜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쓸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집을, 나무를, 이 모든 것을 오늘도, 내일도 지킬 거예요. 변함없이 혜주는 그렇게 매일을 살았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나무처럼 뿌리 깊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름은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나무와 함께, 역사와 함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거예요. 이야기로, 기억으로, 청년동 고택, 느티나무 아래 한 여자가 평생을 지켰다고 혼자서 묵묵히 그 이야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갈 거예요.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먼 후손들에게까지 혜주는 모릅니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오래 남을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지켜냈다는 것, 이어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주에게는 마당에 햇살이 내렸습니다. 따뜻하게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웠어요. 시원하게 그 아래 혜주가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미소 지으며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혜주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누군가도 용기를 얻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것을 지켜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느티나무 아래 바람에 실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